안녕하세요. 인천의료원 만성질환 담당 간호사 이창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여지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고기만 먹고 책을 읽는 양반들이 걸린다고 하여 양반병 혹은 부자병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종류는 크게 당뇨병 전 단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예외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8시간 공복 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 사이에, 그리고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검사가 140에서 199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향후 당뇨병을 진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2형 당뇨병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도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 우리 몸의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에는 크게 유전과 환경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환경에 노출된다면 더욱 당뇨에 걸린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면 당뇨병에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먼저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약물 등이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불리는 유전인자와는 달리 환경적인 인자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절이 가능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라는 말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 것을 먹는다고 하여서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당뇨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뇨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3다 증상이라고 하여 다음, 다식, 다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 양이나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여 피로감을 잘 느끼게 되고, 또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눈 침침함, 손발 저림, 여성의 경우에는 질 소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고혈당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정확한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8시간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인 경우, 식후 2시간 혈당 검사가 200 이상인 경우, 또한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상 6.5%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도당 부하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피가 물엿처럼 끈적해지는 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 미세혈관, 말초혈관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반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내로 나타날 수 있는 급성기 합병증으로는 어지러움증, 식은땀, 손떨림, 시야 흐림 증상들을 보이는 저혈당 증상과 반대로 높은 고혈당이 되어 지방 대사산물인 케톤산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오는 케톤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만성기 합병증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 신경병증, 당뇨 신장병, 발가락이 썩는다는 족부궤양, 충치나 치아 소실 등 치과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의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제외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약물요법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각종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확한 약물의 종류와 약물의 용량을 처방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혈당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신체에 절대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인슐린 치료가 기본이 되고 추가적으로 약물 사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식이 또한 꿀, 설탕, 잼, 과자 등 몇 가지 피해야 할 음식을 제외한다면 정해진 시간과 적당한 양, 골고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며 근력 운동도 동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력이 많아지게 되면 소모되는 혈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연료 소모가 작은 차보다는 큰 차량이 연료 소모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받는 것이 두려워 검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를 한다면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혈당 검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이상 수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